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9월의 첫날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왠지 벌써 머릿속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을 줄 압니다. 그만큼 9월은 기대가 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도 가을, 일단 무더위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색의 계절이긴 한데, 뭐 지금 사색할 여유는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또 그러니까 새로운 달의 시작이니까 좀 활기차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좀 신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 시대 어쨌든 간에 그죠? 자, 오늘 뭐 주요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뭐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국자가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뭐 그냥 하루에 10만 명인데 뭐 아무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숫자는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한 600조대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아직 지금 제가 촬영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는 났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야간 관광 활성화 위해서 좀 특별하게 예산이 그 좀 대폭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그 소식 전해드릴 거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 지금 뭐 해고하기 바쁜데 그 관광 관련 홍보 기업 업체에서 신입과 경력 사원을 좀 대규모로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 알려드릴 거고, 대한항공의 그 회원 정보 업데이트 동료를 위한 프로모션,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이 안전한 서울 방역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나를 찾는 여행 마이리얼 캐비어 활동 시작된다는 소식, KK데이에서 대만 온라인 편의점 프로모션, 그리고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협력해서 사업을 강화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제주 항공 기내에서 제주도에서 나는 그 감귤 같은 제품들 바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인아웃바운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지요. 자, 7월 아웃바운드는 지난해 3월 14만 3천여 명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며 10만 1,963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 3월 코로나 초기에 10만 명으로 14만 명으로 뚝뚝 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명은 이제 넘어선 거예요. 예. 중국과 필리핀 등이 포함된 아시아주는 4만 4,600여 명 기록했고요.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된 미주 지역은 2만 4,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 아시아가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필리핀이 의외로 많아요.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한 그 집계가. 예. 자, 인바운드 역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8만여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항공노선 대규모 간편 정책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도 7월 대비 38.3% 증가했고, 일본도 양국 간의 관광 목적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기저효과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했고, 대만은 단체 관광객 모객과 송객 등 금지가 무기한 연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전년 동월 대비해도 0.3% 감소했고, 홍콩은 대부분 항공편이 운유되고 아웃바운드 수요 중단 지속 중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가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시죠? 모두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대비 또는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저효과를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증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요, 뉴스레터를 통해서 국민여행 조사로 본 2020년 작년입니다. 국내 여행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2018년에서 2020년 국내 여행 총량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여행 경험률은 6%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지출액은 각각 34, 40,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여행 경험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거리보다는 근거리를 숙박보다는 당일 여행을 선호하면서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지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숫자가 말해줘요. 사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됐냐는 숫자를 말해줘. 숫자를 전적으로 뭐라 그러지 저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간 숫자는 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어떻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나에 대한 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일단 2022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600조 조금 넘는 걸로 발표가 오늘 됐어요. 이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랑 뭐 이런 쪽은 고용노동부 쪽은 살펴보니까 이미 각 자기네 행정 부처의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가 돼서 이 촬영 시점에는 문체부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엔 발표가 될 건데 그건 내일 저희가 발표를 보도를 따로 해드리고 오늘은 요 정부 발표 가운데 이색 부분 좀 이색적으로 특이한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한 10개 정도인가 이렇게 묶은 게 있더라고. 그 중에서 우리 관광 분야에도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야간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 컨텐츠 발굴, 그다음에 야행 주간,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캠핑카의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6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거의 100%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엄청 늘려서 올해 63억에서 내년에는 10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37억 정도 가량을 증액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먼저 신규 편성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에 14억이 투입됩니다. 야행 주간 행사 5개소 개최를 통해서 공연, 관람 명소 조성, 지역 음식 등 컨텐츠 지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문화재 야행을 위해 73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를 좀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조명도 멋있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 지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야간 관광 코스 상품을 좀 더 잡아도 되겠다. 이런 것들 미리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돈 73억 원가량이 더 들어가니까. 야영장 야영장에 캠핑카 인프라 구축 신규로 13억 5천만 원 투입이 됩니다. 예, 캠핑장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지역별로 나누면 13억이면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사실 질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해서 뭐죠? 주간, 야간 여행객 분산하고 방역의 어떤 안전 여건도 조성하고 그래서 여행 체류 시간, 숙박 같은 것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도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내년 예산안 확정은 아니고 일단 대략 그 정도로 정해지죠. 그거 내일 저희가 다시 편집 잘해서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해고가 지금까지 많았죠. 그런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관광청 쪽 많이 아실 건데 영어로 GEOCM이라고 표기하는
저기 기업이 있어요. 여행 관련, B2B 관련 뭐 해서 홍보 대행사인데, 홍보 기업인데, 홍보 전문 마케팅. 하반기에 사업 확장에 따라 인원을 많이 좀 뽑습니다. 채용 분야는요. 홍보 및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여행 분야 B2B 트레이드, 그리고 재무 및 회계 부분, 신입과 경력 모두 해당합니다. 여행 및 라이프 스타일 특화 커뮤니케이션 기업이죠. 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그리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페루 관광청 했었고, 터키 문화관광부 대표 사무소를 비롯해서 비엔나 관광청 했었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그 다음에 매칭앤 아울렛 등의, 매칭앤 아울렛은 유럽의 그 아울렛 매장이죠. 여기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그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 뭐 언제까지 마감하고 뭐 필요하냐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그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을 줄 압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면 해서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대한항공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을 하는데 우리 스카이패스 웬만하신 분은 대한항공 그 스카이패스 회원이죠. 이 스카이패스 회원 대상으로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독려를 하기 위해서 나의 회원 정보 속 오게티를 찾아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업데이트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무려 10마일 10만 마일이 아니라 10 마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많이 좀 쓰지 좀. 그죠? 아이 참 대한항공 정도 됐으면 이럴 때 10마일이 뭐예요? 100마일. 아무튼 예. 그리고 추첨 통해서 벤츠 주말 시승권. 뭐? 벤츠를 주는 게 아니라 벤츠 주말 시승권 2명. 아 진짜. 국내선 항공권 2매 3명. 국내선 항공권을 3명을 추첨해서 2매를 준다는데 끼케야 제주도겠지 뭐니까. 아 제주도 항공권 저기 잘만 사면 땡처리닷컴에서 10,000원 20,000원 돈에도 사요. 좀 많이 좀 쓰지. 아 그 다음에 오히려 요게 끌린다. 200마일 적립 요거는 300명 예, 추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당첨자 10월 1일 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거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대한항공 한국 지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작성된 회원 정보를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갱신하면 응모가 진행된대요. 자,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개인정보 갱신해서 고객이 그 이벤트 정보 같은 거 혜택 받으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모션 하기 전에 개인정보 업데이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궁금하네. 그죠? 예. 자, 아무튼 대한항공 같은데 돈 좀 쓰세요. 이게 뭐야, 국내 항공권. 그죠? 예. 저기, 남들이 뭐라 그래요. 예. 자,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안전한 서울 방역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참가자는 여행지의 느낌으로 구성된 체크인 부스에서 이벤트에 참가하고 코로나19 방역 키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관광 안내 시설은 전분 관광 안내사가 상주해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관광객의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캠페인은 9월 17일까지 총 3주간 10개 시설에서 진행되고 명동 관광정보센터와 서울관광프라자 관광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방역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서울관광을 위해서 우리 서울관광재단도 여러모로 많은 또 애를 쓰고 있죠, 그죠? 서울관광 다른 지역 지자체 관광재단도 뭐 막 생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울이 워낙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관심을 좀 쏟아야 되고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미안한 게 사실 저희가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뭐 협회, 재단 이런 데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해요. 기사로. 그죠? 칼럼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게 싫어서 너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업계를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식의 좀 저거니까 좀 이해를 해서 기사를 쓰고 하면서도 사실 좀 미안한 면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예. 아무튼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우리 업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좀 힘을 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업계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예,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추석 때 물론 저희 다 이제 쉽니다. 저희도 방송도 쉬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조금 또 방송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한 2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은 완성이 됐습니다. 잠깐 예고를 드리면 지금 편집도 거의 끝났는데 그 스페인 현지에서 가이드로 활동하시면서 또 최근에 그 한 2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스페인 방문하셨을 때 현지에서 아주 막 뛰어다니면서 현지 영상 송출하셨던 우리 그 유명한 스페인 전문 고고 스페인 거기 우리 디에고님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하고 참 고마운데 한국에 나와주셔서 참 그 시간을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아무튼 어렵게 해서 그 인터뷰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편집도 다 됐는데 이제 송출할 시점만 보고 있는데 그거랑 또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지금 2편 정도 영상 지금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인터뷰 때 재밌는 내용 많이 있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또 공고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여행중개소 채널이 기반으로 하죠.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매 데일리 뉴스도 있고 라이브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상도 하는데 저희가 그 여행 전문적으로 여행 관련한 도서가 나오잖아요. 여행 작가님들이 쓰신 여러 가지 관련 도서. 그래서 저희가 트랩북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또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한 도서만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그 여행 도서 리뷰 전문 그 컨텐츠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첫 편은 저희가 책을 정해놓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선보일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좀 많은 좀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좀 창문을 열어놓고 했더니 막 오토바이 소리가 막 들려오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여행업계 위해서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화이팅!